충격적인 음모론은 밤새 자위대원들이 화염방사기를 사용해서 탑승객들을 모두 태웠다는 주장입니다. 그 근거는 현장에서 휘발유 냄새가 진동했기 때문입니다. 휘발유가 있을 수 없는 현장에 온통 화염방사기 사용 흔적과 시신의 상태가 확인되었다는 지적입니다. 일본의 8월은 항상 복잡한 일들이 많습니다. 태풍이 가장 많이 몰려오는 시기이면서 6일과 9일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 투하 기념일로 바쁩니다. 그리고 1985년 8월 12일은 일본 역사에 길이 기억되고 있는 일본 항공 추락사고 발생일입니다. 전 세계 민간 여객기 추락사고 중에 최다 인원인 520명 사망사고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사망 원인에서 일본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구체적으로 폭로된 사건입니다. 너무 황당한 구조작업은 전 세계의 망신이 되기도 했습니다. 일본 언론들도 오늘 일본 항공사상 최악의 사고인 참상과 원인을 다시 돌아보면서 황당한 일본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생존해 있는 몇 명의 유족들은 아직도 사고의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를 따지고 있습니다. 1985년 8월 12일 오후 6시 10분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오사카행 일본항공 잘 123편 전보기가 이륙하였습니다. 여객기에는 한국인 3명을 포함한 524명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최대 명절인 오봉을 맞이해서 자리가 완전히 만석인 상황이었습니다. 대부분 가족 여행객이었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면서 행복한 휴가 기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륙 후 12분이 지난 뒤에 갑자기 여객기가 방향을 잡지 못하고 계속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균형을 제어하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해지면서 약 32분간 선회와 급강하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군마현 우에노무라 마을 근처에 있는 산등선으로 그대로 추락하면서 강한 충격으로 여객기는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구조작업은 추락 후 14시간이 지난 다음날 8시 30분에 나가노현 경찰기동대와 자위대원들이 헬기에서 강하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오전 11시쯤에는 중상을 입은 4명의 생존자가 발견이 되어 헬기로 이송하게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한국인 3명을 포함한 520명은 결국 모두 사망하게 되는 항공기 사고 역사상 최다 사망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후에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속속 폭로가 되기 시작합니다. 사고 직후에 생존자인 승무원이 사고 직후에 미군 헬기가 선회했다는 증언이 공개됩니다. 당장 일본 사회에서는 미군 헬기의 오인 공격을 받은 것이 아닌지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미군 헬기가 사고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계속 선회를 하면서 현장 확인을 했는데도 밤새 구조를 하러 오지도 않았고 미군은 모른 척했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공개된 사실은 마침 그 지역을 지나가던 미공군의 C-130 수송기가 사고 현장에 큰 불길을 최초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 공군은 즉각 일본 항공 자위대에 그 위치와 사고 상황을 즉시 통보를 합니다. 수송기에 탑승하고 있던 미 해병부대는 미군에도 구조 헬기들을 요청했고 미군은 즉각 구조 개시 명령을 내리고 대거 출동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구조작전 개시 바로 직전에 작전 중지 명령이 내려져서 출동이 전격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관련 해병부대원들에게 모든 사실에 대해 함구하라는 지시가 내려오게 됩니다. 미군 헬기가 오인 사격을 하거나 사고에 책임이 있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미군의 구조 출동을 중지시킨 이후에 일본 정부는 1시간 후에 자위대 전투기를 발진시키고 구조 헬기를 현장에 출동시킵니다. 그러나 당시 출동한 자위대 헬기는 적외선 암시 장치 등 야간 구조 장비가 하나도 없어서 몇 바퀴 선회하다가 돌아가 버립니다. 구조 헬기에 탑승했던 구조대원들이 장비가 하나도 없다고 해서 한 명도 강화하지 않고 그대로 철수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날인 13일 아침이 되어서야 장비를 챙긴 경찰기동대원 자위대원들이 헬기에서 뛰어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나서 지상구조대원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헬기 출동이 늦어지게 된 원인은 사고 직후에 일본 정부가 재난대책본부를 꾸리느라고 바빴기 때문입니다. 재난대책본부의 사고 관련 기관들의 책임자 명단을 정리하고 위치 정보들을 최종 결정하는 데 회의를 하느라고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정확한 상황 파악과 함께 판단과 결정 권한을 누가 질 것인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특히 새벽인 4시 30분에 사고기 잔해가 발견된 정확한 위치가 확인되었는데도 불구하고 4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 이유도 밝혀졌습니다. 사고기 안에 다량의 의료용 방사성 동위체가 화물칸에 가득 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변 지역의 방사능 유출과 오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 때문에 구조대원들은 별도 명령 때까지 무작정 대기를 했다고 합니다. 4시간 후에 방사능 유출이 될 정도가 아니다,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라는 전문가의 말 한마디에 그제서야 구조헬기가 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고 현장에 있는 524명의 탑승객들은 밤새 버려졌고 많은 사람들이 한 명씩 목숨을 잃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결국 구조대원들이 도착했을 때에는 중상을 입은 일부 탑승객들은 거의 다 사망하고 단 4명의 중상자만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현장에서는 30여 분 비행기가 선회할 때 급히 가족에게 쓴 유서도 발견되었고 밤새 고통스러워했던 흔적들만 가득 있었습니다. 구조작업 이후의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위원회의 최종 보고서는 1978년 오사카 공항에서 일어난 테일 스트라이크 사고 때의 수리가 부적절했다, 이것이 결국 꼬리날개 완전 파손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테일 스트라이크는 착륙 혹은 이륙 시 기체가 기술을 너무 들어 꼬리 부분이 활주로에 닿는 사고를 말합니다.
일본 항공의 정비사가 항공기 테일 스트라이크 사고 이후 보잉사의 매뉴얼대로 수리를 하지 않았고 기체가 노후화되어 7년 뒤 운항 중 꼬리 날개가 공중 분해되어 버린 것입니다. 압력을 견뎌야 하는 격벽이 완전히 파손되면서 수직 안정장치가 떨어져 나갔고 결국 4개의 유압 밸브가 완전히 파손되어 제어불능 사태가 된 것입니다. 꼬리 날개는 단 한 번도 정식으로 수리하지 않고 대충 겉모양만 그럴듯하도록 보수만 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처음 사고 이후에 보잉사의 잘못일 수도 있다면서 동일 기종에 대한 공통된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일본 사회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본은 워낙 꼼꼼하게 정비하고 운항하기 때문에 일본 잘못은 절대 아니라면서 보잉사의 항공기 설계 잘못이라고 지적한 언론들과 일본인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 보고서 발표 이후에 일본 항공 정비 담당자는 유족에게 사죄의 유서를 남기고 자살해버립니다. 그리고 2년 후에는 기체 검사에서 수리상의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한 일본 운수성 검사관도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결국 이 사고는 전 세계 항공업계뿐만 아니라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본 내에서는 사고와 관련된 음모론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당시 여객기 기장의 보이스 레코드가 공개되지 않은 것이 가장 의심스럽다는 이유입니다. 실제 기장이 30여 분 동안 꼬리 날개 파손으로 균형을 잡지 못하고 애를 먹었다면 즉각 공개를 하면 되는데 아직까지 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0% 일본 항공의 잘못이라고 조사 결론이 나왔는데 일본 항공이 단 한 번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도 수상하다고 지적합니다. 여객기 사고에는 반드시 항공기 자체 결함이라는 것이 있는데 미국 보잉사의 잘못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미군 수송기의 등장과 미군 구조대원의 출동 중지 등 미국과 관련된 행적들이 너무 수상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동안 일본 서점에는 일본 항공의 추락 원인에 대한 각종 음모론 서적들이 불티나게 팔렸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 후 여러 방송에서 구체적인 사실이 다시 공개되면서 음모론 장사는 수그러든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음모론은 인터넷에서 은밀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쏟아진 기사들의 반응에도 이제는 진실을 밝히자는 지적이 있을 정도입니다. 충격적인 음모론은 밤새 자위대원들이 화염방사기를 사용해서 탑승객들을 모두 태웠다는 주장입니다. 그 근거는 현장에서 휘발유 냄새가 진동했기 때문입니다. 휘발유가 있을 수 없는 현장에 온통 화염방사기 사용 흔적과 시신의 상태가 확인되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중상자 4명을 발견한 사람들이 모두 지역 소방대원들이었는데 그들은 자위대원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생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방대원들이 먼저 발견하지 않았다면 자위대원들에 의해서 목숨을 잃어버렸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당시 완전 파괴되었다는 꼬리 날개 부분이 이즈반도 해역에 떨어졌다고 했는데 일본 정부가 인양을 하지 않겠다고 한 것도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사고의 원인이 꼬리 날개 부분인데 인양을 강력하게 거부하는 이유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미군 헬기에 의해 꼬리 날개 부분이 격추당했다는 음모론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38주년을 기념해서 추락 현장에 이제는 많이 늙어버린 유족들이 부모와 자식 형제를 만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방문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4년 만에 대대적인 공식 행사를 가진 하루입니다. 강의 위로 등불을 띄우기도 하고 직접 사고 현장까지 땀을 흘리며 올라간 유족도 있습니다. 이 사고는 밝혀진 사고 원인과 구조 작업에 황당한 일들이 너무나 많았고 피해 상황도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일본의 치욕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